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형제이시죠. 양채진, 양재웅 원장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왔어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이에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두 분은 의사로서 활동도 많이 하시지만 방송 출연도 많이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이 책은 그동안 상담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상담한 내용이 담긴 책이에요. 그래서 상담 질문이 담겨 있고요. 그 질문에 대한 상담 내용이 담겨 있어요. 두 분 의사 선생님의 견해가 그리고 또 자신의 경험, 의사로서 그런 견해를, 의학적 견해를 전달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천 방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내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신과를 찾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감기 걸리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무조건 진료받고 처방도 받고 하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아플 때 병원을 찾는 것은 참 쉽지가 않고 또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이 그런 의식이 많이 개선은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용기가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되고 힘들고 할 때 이러한 책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상담 일지나 그런 내용을 담은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고 여기서 제시해 주시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고 그래도 안 되고 힘들 때는 병원을 찾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서평단 모집에 제가 지원해서 읽게 된 책인데요. 여러분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까지 찍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8가지 주제로 해서 상담한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자존감, 불안, 미래, 관심, 그리고 가족, 친구, 직장, 연애 이렇게 8가지 주제에 관한 상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상담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평소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존감이라는 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잘났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되나요?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이 고민에 대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존감이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입니다. 타인이 나에 대해 무엇이라 평가를 해도 심지어 비하를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상태를 바로 자존감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의식 과잉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 자의식 과잉인 사람도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의식 과잉인지 자신이 자존감이 높은 것인지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이든 스스로의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그런 성취에 대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자존감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앞서 자의식 과잉의 경우 스스로의 성취 없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조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결과 자기 의식만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사회생활이나 대인 관계에서 실제의 나를 마주하고 좌절했을 때 복원력을 통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봉사와 기부를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자존감은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인정할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사와 기부는 타인을 위해 하는 행동이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기에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쉽고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삶에 큰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기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을 위하는 것이 아닌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삶은 자존감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고 도리어 그런 삶은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을 바꿔가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숱한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에 방향성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도적인 자신과 위하고자 하는 타인 사이에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10년에서 20년 뒤 나의 모습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다른 사람에 의해 내려진 부정적인 평가가 결코 자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패하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만의 삶의 방향성을 찾으세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나의 가치를 잘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우리는 때때로 그들이 평가하는 나의 모습이 실제 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큼은 스스로의 편이 돼주세요. 내가 싫고 밉고 한심하게만 느껴진다면 나의 작은 것들부터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낮춰지는 관계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아예 끊어내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잠시나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 자존감이 중요한 만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좋지 않은 관계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다른 부분을 또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점점 더 우울해져요. 라는 고민을 하신 내용을 담은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누가 어떻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만족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신경 쓰이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기분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생활의 대인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말 중에서 해도 되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구분하고 그중 해도 되는 말만 하는 연습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성을 높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사회생활의 기본인 것이죠. 따라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초창기에 드는 이런 감정은 자존감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에서 어른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점,
사회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는 현재 성숙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좋은 변화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사회라는 테두리에 막 진출하면 이전에 비해 새로운 교류나 도전에 많이 노출되고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사회적인 시야가 넓어지고 경험치가 늘면서 받게 되는 새로운 피드백들을 스스로 못 견디는 상태, 즉 자기애적 상처를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자기애적 상처를 경험하면서 우울감을 겪을 수 있지만 이는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성장통입니다. 기존의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사실 앞서 언급한 자의적 과잉 혹은 거짓 자기일 수 있습니다. 자의식 과잉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만의 세상 혹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세상에서 본인이 정답이라고 믿는 상태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상태와 유사해 보이기도 하지만 결코 같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높게 유지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기준과 본인이 치열하게 만들어낸 자신만의 기준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 상처는 사회적 기준 앞에서 자의식 과잉 혹은 거짓 자기의 상태가 철저히 깨지고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사회적인 성숙도를 쌓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며 자존감은 이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통증을 견디고 넘겨내지 못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당장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두렵더라도 수없이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을 통해 결국 사회적인 성숙과 스스로가 추구하는 본인만의 방향성 혹은 기준을 찾는 일 모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취업해야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참 취업하기가 힘든데 되도록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낯선 장소를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과 과정 속에서 힘들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연한 불편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것도 나에게 좋지는 않겠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힘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일의 두 번째 목적일 뿐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자아실현이죠. 물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자아실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직접 부딪혀 보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정말 나의 일이라고 삼을 만한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긴장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들 앞에서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부딪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나에게는 무엇이 맞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결국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지금 끝내고 싶다고 그리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젊음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나의 인생을 길게 보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사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할 수 있는 것은 후회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보상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따라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욕심입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오늘과 다른 내일을 바라는 것은 정신병자이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아주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오늘 이 순간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나 제의를 받았을 때 무섭고 싫고 두려운 마음만 앞세워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감히 yes, yes라고 말하고 스스로를 던지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거나 한 가지 분야를 깊이 있게 경험함으로써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하다못해 옷이나 구두를 살 때도 최소한 몇 군데 매장을 다니며 입어보고 신어보고 사는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는 직업을 정하는데 부딪혀보지 않는다면 스스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 나 스스로를 알아가 보자는 마음으로 부딪힌다면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또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가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빠와의 갈등, 우리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보수적인 아빠에게는 별일 아닌 일들이 제게는 상처입니다. 유교 사상으로 무정한 아빠와 신여성으로 자아가 완성된 맏딸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로에게 어떤 이해와 배려가 필요할까요? 그 고민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가족 간이라도 너무 안 맞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같이 살아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매일 얼굴을 가까이서 보고 같이 살아야 한다면 그 같이 있는 시간을 좀 짧게 한두 시간으로 그렇게 짧게 두는 방법을 취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책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그만큼 상대의 언행으로부터 내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 적당한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개인으로서의 나가 더욱 명확해지면 아버지도 하나의 객체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아버지와 잘 지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의무감이나 죄책감도 내려놓을 수 있을 테고요.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면 그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자신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아버지가 상당히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는 한 아버지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야속한 말이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도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공짜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나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나를 단단하게 독립시킨 후 아버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친구 관계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친구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는데 질렸어요. 네. 친구 앞에서 항상 밝고 착한 척, 배려하는, 괜찮은 척 하는 그러한 내 모습,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스스로를 평생 괜찮은 척, 밝은 척만 해오고 살았다고 묘사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나 고민이 생겼을 때 주로 혼자 해결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이를 나누기보다는 괜찮은 척 하면서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이나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애쓰면서 살아왔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밝은 모습에 나만 보여주는 것이 상대를 위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내가 진짜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밝은 모습을 칭찬받아도 전혀 기쁘지 않은 것이 당연하죠. 실제 나는 밝기만 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더 나아가 꾸며냈다고 생각한 나를 좋아하는 상대의 마음도 정말 나를 향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 테고요. 누군가는 많은 재력을 보유한 모습으로 또 누군가는 명예나 권력을 거머쥔 모습으로 나를 포장합니다. 스스로를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두려운 마음에 활기찬 모습만 보여주며 부정적인 나를 숨기고 꾸며내는 것이지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부의 나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내부의 나와 괴리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아무리 마음씨가 고와도 화가 나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계속해서 억누르지 마세요. 지나치게 좋은 나로 지내려 하면 관계를 맺을 때 나를 제한적으로만 개방하거나 상대를 방어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결국 두터운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도 어려워지죠. 태도의 가치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태도들이 모여 나라는 사람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내면의 부정적인 정서를 외면하고 방치하기를 반복하면 마음의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정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타인에게 적절하게 드러내고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고민들을 접하게 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이러한 책을 통해서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받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란 생각을 했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